남편이 은퇴하던 날, 나는 정말로 우리의 시간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을 거라고요. 함께 걷고 여행하며 그동안 미뤄뒀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그래, 알았어 라는 한마디뿐이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요. 그 순간부터 제 기대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30년이에요. 30년간 그 사람을 뒷바라지하며 이날을 꿈꿔왔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야근하는 남편 기다리며 혼자 저녁 먹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꿈은 늘 뒤로 미뤄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성공적인 은퇴로 이제야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올 줄 알았는데요. 여보, 이제 우리 시간이야.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제주도 여행 계획서를 펼쳐 보였어요. 얼마나 설레던지. 그런데 남편은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여행 안내서 보며 상상 여행을 할 때 정말 쓸쓸했어요. 요즘은 남편이 아침마다 골프채 들고 나가요.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동안 저는 여전히 집에서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설거지하다가 창문 너머로 손잡고 산책하는 부부를 보면 정말 부러워요. 당신도 취미 하나 만들어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참 무심하게도 제 취미가 뭐였는지 아세요? 오로지 가족뿐이었어요. 이제 와서 혼자만의 취미를 찾으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천천히 깨닫고 있어요. 노후의 꿈이란 혼자 꾸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함께 나누지 않으면 그건 그냥 허상일 뿐이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언젠가는 남편도 저와 함께 그 꿈을 꿔주길 기다려 볼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금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져 버렸네요. 남편이 제가 하는 집안일을 서툴다며 비웃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다른 집 아줌마들은 안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넘게 이 집을 돌봐왔는데 이제 와서 서툴다니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친구들 앞에서예요. 우리 집구석 할머니가 말이야.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면 모두들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농담쯤으로 여기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집에 손님이 오면 저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느라 바빠요. 그런데 남편은 거실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집사람이 좀 무뚝뚝해서 하며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처럼 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어느 날은 장을 보러 갔는데 마트에서 만난 옆집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남편분이 당신을 집안의 가사도우미라고 하시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창피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됐을까 싶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옷 입던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이제는 그냥 집안일하기 편한 옷만 입고 머리도 대충 묶어요. 남편 눈에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요.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는데 엄마의 시시한 불만을 들려주고 싶지 않아요. 아빠랑 잘 지내세요 라고 안부 인사만 하고 전화를 끊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나 봐요. 아내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냥 이 집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요. 하지만 이상해요. 그림자라면 적어도 본체가 있어야 하는 건데
저는 본체마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의 정장 바지를 세탁기에 넣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작은 쪽지가 흘러나왔거든요. 최미란 트레이너, 오늘도 고마워요. 순간 제 손이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이상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요즘 들어 남편이 왜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헬스클럽에 갔는지, 왜 예전보다 늦게 들어왔는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거나 화장실에 가져가서 오래 있던 모습들, 제가 다가가면 급하게 화면을 끄던 그 순간들이 모두 퍼즐처럼 맞춰지더라고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밥도 못 넘기고 잠도 안 와서 밤새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했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여보, 요즘 헬스클럽 어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냥 그래. 운동하는 거지 뭐 하며 무심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태연한 모습을 보면서 더 화가 났어요. 적어도 미안해하거나 어색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좋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게 더 서럽더라고요. 30년이에요. 30년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사람 뒷바라지하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젊은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겼다니요. 최미란 트레이너가 누군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젊고 예쁜 여자더라고요. 저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주름진 얼굴, 늘어진 몸매, 촌스러운 옷차림. 남편 눈에는 이미 여자가 아닌 그냥 집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나 봐요. 친구들한테 털어놓고 싶었지만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라고 어떻게 말해요. 그동안 부러워했던 다른 부부들을 보면서 우리는 금슬이 좋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제 모습이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린 기분이에요. 그동안 제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상이었던 거죠.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쪽지를 발견한 이후로 한 달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울다가 지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부은 눈을 찬물로 식히고 그런 나날들이 반복되었죠.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친구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데 목이 메어서 한동안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남편한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당신,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그렇게 말하는데 남편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 담담한 반응을 보면서 더 서럽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이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은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를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과 단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요. 재산은 반으로 나누면 되겠지. 남편의 서늘한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30년의 세월이 고작 이런 숫자로만 남는구나. 첫 만남부터 아이들 낳고 기르던 시절까지 그 모든 추억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 잔고로만 계산되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손이 떨려서 도장을 제대로 찍기가 힘들었어요. 변호사가 여기에 날인해 주세요라고 할 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장을 누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묘한 해방감도 함께 느껴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어요.
더 이상 남편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집구석 할머니라는 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며 살지도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요. 아직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두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잊고 있던 저 자신을 다시 찾아보고 싶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맞아요.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죠. 30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이제 온전히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된 거니까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밤,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동안 남편의 코 고는 소리, TV 소리, 생활 소음들이 항상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정막이 무겁게 눌러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싶어서 한참을 울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밥 먹는 것부터가 어색했어요. 그래도 조금씩 적응해 나갔죠. 가까운 마트에서 혼자 먹기 좋은 반찬들을 사고 작은 화분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게시판에서 건강 걷기 모임 공고를 봤어요. 첫 모임에 나가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몰라요. 제가 끼어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새 얼굴이네요.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걷기 모임 회원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좋았어요. 다들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 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혼한 분도 계시고, 남편을 먼저 보낸 분도 계시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그 다음에는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어요. 서예 수업을 들었는데,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시간이 참 평온했어요. 참 글씨 쓰는 자세가 좋으시네요 라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을 때 오랜만에 제가 뭔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어요. 같은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듣는 분이었는데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단순한 인사말이었는데 그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미소가 제 마음을 확 녹여버렸어요. 그분은 저를 존중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 의견을 물어보시고 작은 일에도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해주세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목말랐던 말들인지 처음엔 어색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칭찬받는 게 이렇게 어색한 일이었나 싶더라고요. 요즘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른 제 모습이 보여요. 눈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옷도 예쁘게 골라 입고 화장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는 거요. 남의 그림자로 살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늦었지만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써나갈 자신이 생겼거든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출발점이었다는 거요. 남의 그림자로 살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늦었지만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써나갈 자신이 생겼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둠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50이든 60이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 내서 첫걸음만 떼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쉬워져요. 걷기 모임 하나,
문화센터 수업 하나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당신만의 빛을 가진 존재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때일 수도 있으니까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고 있어요. 저희 사연이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